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 MBSR 연구소에서 MBSR 지도자 또 MBCT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는 안희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빠르게 하는 게 무엇일까 하면 이제 문제 해결 모드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불안이라는 게 문제인데 부정적인 감정은 문제인 건데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편해질 수 있을까 하는 전제가 이제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문제 해결 방식이고 우리가 이제 doing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게 문제니까 나한테 불리한 거고 안 좋은 거야. 이걸 해결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변화 중심의 치료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불안이 왔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 전문가가 도움을 줘서 이제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아니면 약물을 먹는다든가 이제 그런 방법인데 또 하나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이런 어떤 변화 중심이 아니고 수용 중심이라고 하는 치료가 있는 거죠.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수용이 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문제 자체가 사라져 버리거나 해결이 되는 거를 이제 수용 중심의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런 불안이 왔구나. 예를 들면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약간의 좀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명상을 배우는 건데 사실은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에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뭐 눈으로 보고도 알아차리고 소리를 듣고도 알아차리고 몸에서 감각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우리는 그런 능력들이 다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거거든요. 삶이 문제투성이라고 보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우리는 문제를 자꾸 발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신체에서 이제 무리가 생기죠. 긴장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늘 생각 속의 감옥에서 이렇게 우리가 헤어나지만 도잉 모드는 좋은 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살아가기 위해 좋은 거지만 그게 이제 너무 지나쳐 버리면 있는 그대로 행복하고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비잉 모드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도잉 모드, 상대적으로 비잉 모드. 그냥 이대로 좋은 거죠. 그렇다면 이 빅모드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음 챙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어떻게 빅모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마음 챙김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마음 챙김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알아차림이라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알아차린다. 예.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저한테 당신은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한다면 저는 이제 말을 하면서 제 말의 속도라든지 톤이라든지 속에서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또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감정 상태가 지금 내가 너무 흥분하지도 않았고 너무 이렇게 게으르게 마음이 다운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몸에서는 또 어떤 감각이 있고 손을 지금 이렇게 벌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얘기인데 보통 내적인 경험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몇 개로 압축이 됩니다.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마음에서 감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기분 상태. 그다음에 몸에서는 감각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몸은 감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마음에서는 생각과 감정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 세 가지가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의도라고 할까 충동이라고 할까 해서 그게 이제 행동화될 때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이 어떤 행동화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그 경험을 알아차리는 거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그 훈련, 정신 훈련이 마음 챙김이고 그걸 함으로써 우리는 정신적인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 그런 게 조금 더 넓어지는 거죠. 시야가 좀 넓어져서 왜냐하면 하나의 생각에만 빠져 있다면 다른 게 안 보일 거잖아요. 몸이 감각도 안 보이고 감정도 잘 안 보이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요? 또 감정에 빠져 있으면 또 다른 게 또 잘 안 보이고 근데 우리 경험은 단일적인 게 아니고 생각, 감정 그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동기, 욕구, 의도 수많은 것들이 그 정신적인 작용도 있고 몸의 움직임도 있고 동작도 있고 그다음에 몸의 어떤 감각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게 지금 나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에서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일어나는 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거기에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의 경험에 사전 경험에 선입견이 될 수도 있고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고 편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많이 물들어 있는 나의 과거로다가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현재를 그냥 아주 뭐랄까 아이들이 보듯이 순수하게
천재를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내 마음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거나 불편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때 자기 챙김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 있어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보죠. 그 누군가하고 이제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비즈니스상 중요한 약속이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전화가 와서 오늘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있겠죠? 보통은 분노가 나오죠. 그렇죠.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나도 다 잡아놓고 했는데 갑자기 저쪽에 하면 분노심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 뭐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그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 기분 상태, 사전 나의 그 어떤 경험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반응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럴 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으로 이어가지 말고 몸으로 이제 주의를 돌려서 감각을 봐야 돼요. 몸으로 돌아와야 돼요. 굉장히 파워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몸의 감각도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뭐 무슨 불안이다, 이것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제 생각의 영역이니까 지금 심장이 많이 뛰는 것 같으네. 어깨가 지금 결리고 내 주먹에 힘이 들어갔네. 이런 아니면 얼굴이 내가 근육이 긴장이 돼서 분노심이 지금 나오는 거네. 아까 같은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걸 알아차리면서 가만히 온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 판단하지 않고. 물론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호기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자기 몸을 분석하듯이 여기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과 중심의 어떤 그런 걸로 목적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이게 다시 두잉 모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생각의 영역을 좀 높여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닐 수 있거든요. 내 생각이 갑자기 누군가 입원했을 수도 있고 급한 사정이 생겨서 진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생각을 자꾸 하면서 무시당했던 일을 과거의 얘기를 끌어당기고 하다 보면은 점점점 이제 사고가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내 감정과 이게 막 섞이면서 굉장히 이제 소용돌이가 치는 거죠. 그럴 때 피하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 몸을 하나의 그 안테나처럼 레이더처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몸에서 지금 이런 반응이 일어나네 하고만 알아차리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진다고 이렇게 거기 끌려가지 않는다고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디센터링 한다고 얘기도 하고 탈동일시한다 이런 말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한 발 물러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하나의 공간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차를 운전하는데 누가 끼어든다 그러면 바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자극과 반응이 바로 이제 틈이 없는 거죠.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갑자기 차가 딱 끼어들 때 끼어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순간에 정신적인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 공간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죠. 이때 내가 화를 내봐야 다만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서로 좋지 않은 거니까 저 사람이 뭐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로우 다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이제 가능성이 넓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마음 챙김을 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잠깐 그 연습을 해볼 수 없을까요? 그럴까요? 예. 자, 눈을 감는 게 편하다면 눈을 한번 감아 봅니다. 눈을 감는 게 불편하다면 눈을 뜨고 하셔도 좋습니다. 또 꼭 필요하다면 명상 중에도 움직일 수도 있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이게 의자를 뒤로 기대는 것이 아니고 살짝 의자 끝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엉덩이를 걸쳐서 허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하고 허리하고 이렇게 일직선이 이렇게 뒷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어깨를 또 이렇게 들지 말고 이렇게 편하게 내려놓고 눈동자에 힘도 풀고 어금니 꽉 깨물지 말고 손은 허벅지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고 먼저 자세를 한번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앉아있는 자세에서 주의를 기울여 보면 몸이 어떻게 느껴지나 그냥 느껴지는 만큼만 알아차립니다. 또 아마도 숨쉬는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있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엉덩이와 의자가 접촉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발바닥과 방바닥이 접촉되어 있는 그 접촉감 느껴지는 만큼만 애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제 주의를 가장 안전감이 드는 부위로 주의를 모아서 거기에 한번 앵커링을 한번 해봅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편하다면 호흡에만 주의를 기울여 보시고, 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편하다면 발에, 어느 쪽이나 괜찮습니다. 몸이 한 부위에 또는 호흡에 주의를 온전하게 기울이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느낌, 감각이 어떤가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제 앵커링을 하고 있던 그 부위에서 주의를 온몸으로 골고루 한번 보내봅니다. 머리끝부터 손끝, 발끝까지 몸 전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느껴지는지, 온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에 공기가 이렇게 닿아 있는 느낌 또는 옷이 닿아 있는 느낌 등이 느껴지는지, 그냥 느껴지는 만큼만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으면 됩니다. 잠시 후 제가 종을 칠 텐데 종소리를 알아차리면서 종소리가 다 끝날 때까지 그대로 주의를 종소리에 기울이다가 이러한 마음 챙김, 알아차림 상태가 지금 명상이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억하면서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끝나셨으면 몸을 좀 움직이시면서 또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명상은 무조건 뭐 집중하는 거다, 무념무상이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초보자들이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지금 어디로 갔지, 다른 데로 갔네, 알고 그 주의가 그쪽으로 가 있는 거를 다시 되돌려 오는 거예요. 어떻게? 친절하게 되돌아오셔야 돼요. 그거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든가 에너지가 자꾸 흐트러지니까 그럴 때 산만할 때 바로 알아차리고 주의를 다시 돌려와서 여기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하는 것, 그게 마음 챙기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부정적인 정서의 핵심이 되는 편도체 같은 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조건화가 돼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의지적으로 나 좀 편하고 싶어 해도 어디 가서 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평상시에 이런 걸로 하루에 뭐 30분을 했던 10분을 했던 1시간을 했던 자꾸 하게 되면은 편도체가 안정이 된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한 2달 정도 열심히 이렇게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이렇게 잘 이렇게 배워서 하게 된다면 신경가소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뇌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계속 바뀌게 된다.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뇌가 변한다는 거고 신경망이 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음챙김 명상의 장점은 버스를 타면서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말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전화를 받으면서도 할 수 있고 컴퓨터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왜냐면 알아차리는 거니까. 그걸 하게 되면 내 몸과 마음이 최적화된다. 가장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되니까 일을 할 의욕도 많이 생기는 거고 창의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이제 그 효과가 있는 게 검증이 된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연구 논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뿐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 교감이라든가 공감 능력도 좋아진다는 그런 결과들도 있고, 불안이나 우울증에도 굉장히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으로는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불안 약물 치료에 열등하지 않다. 효과가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또 부작용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많은 놀라움을 표시했는데,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이런 약물적인 같은 부분을 얘기하면 잘못 생각하면 내가 지금 불안증 환자인데 약을 먹고 있는데 지금 이거 좋다고 그러니까 효과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당장 이런 프로그램 하고 그러면 되지 않나?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약물 치료를 받고 또 정신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지고 기회가 돼서 이런 것도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완요법이지, 명상이 모든 것이 답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반드시 치료를 받고 있거나 그런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의료인의 어떤 도움을 받고 그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별력 있게 선택을 그럼요.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동양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좋은 유산이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나 종교에 관계없이 잘 하게 되면 마치 정신 훈련을 하는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을 최적화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어떤 삶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편하고 좋아지면은 주변 사람에게 내가 조금 더 친절해질 수 있잖아요. 자기중심성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으니까 세상이 조금씩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명상은 잘 배우면 굉장히 유익하다.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은 좋은 선생님들 잘 만나서 그런 경험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희영 교수님을 모시고 내 마음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인생의 굉장히 강력한 도구, 마음 챙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